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1만 시간 자수성가의 비밀이라는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1만 시간 자수성가의 비밀은 정찬영이 지었고요. 저자는 온라인 마케팅 회사 UNI 커뮤니케이션스 대표이자 창업 및 진로 멘토링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그의 채널은 8만 5천 명 정도가 구독하고 있으며 누적 조회수 12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1만 시간 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이 떠오르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수성가한 저자의 글을 읽어보면 별도의 사족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안을 관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책 속의 일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이 공사장은 유독 땅을 깊게 팠네요. 그러자 가다 아시바용 파이프를 나르던 인부 아저씨가 별걸 다 묻는다는 표정으로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이 올라갈 건물이니까. 순간 망치로 저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머리를 얻어맞는 듯한 띵을 느꼈다는 겁니다. 높이 올라갈 건물이기에 땅을 깊게 파야 한다는 단순한 대답. 그러나 당시 내 상황에 빗대어 보면 달리 생각할 것이 많은 대답이었다. 비록 지금은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내 가난한 신세도 생각을 달리해보면 더 높은 곳으로의 성장, 더 커다란 성공을 이뤄내기 위한 기초공사, 더 파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 저자가 되게 긍정적인, 아주 멘탈이 되게 강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골짜기가 깊으면 봉우리 높다는 말이 있듯이 그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선택한 무대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의 사무실이었다. 또래 친구들에게 불금이었던 전날의 숙취가 그대로 남은 토요일 아침. 보통 애들은 그냥 불금이라고 즐기다가 토요일날 그냥 퍼져버리잖아요. 근데 저자는 달랐던 거죠. 주위 직원들에게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이기 두려웠던 내게는 더욱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요일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그런 관객을 두고 나는 한판 멋진 무대를 펼쳐보였다. 토요일 텅 빈 사무실 무대 삼아 펼친 나만의 오버피칭. 그러니까 막 그때는 뭐 과장해도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도 되죠. 그 오버피칭 공연은 점차 그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모든 근로자가 출근하는 평일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회사에서 걸려오는 다양한 영업전화로 인해 고객들이 피로도가 높은 상태이지만 토요일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통화하는 것이 평일에 비해 조금 더 수월했다. 다르게 생각해서 한 저자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별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더라도 거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고객들이 계약을 맺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완전히 등을 돌리거나 다시 전화하면 혼찌검 날 줄 알아 라고 성질 반, 협박 반 역정을 내던 분들조차 하나둘 고객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남이 안 하는 방법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판가와 마진 기준으로 한 달에 3건 정도만 신규 계약을 따내면 직장 다닐 때와 큰 차이 없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다는 그림이 그려졌다. 그리고 실제로도 창업 초반에는 팀장 생활을 할 때보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수익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매출도 증가했다. 이제는 갈 길로 돈을 긁어 모을 일만 남았다. 흔히 하는 무지갯빛 미래라는 말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로 느껴졌다. 그러나 당시 그 병이 도질 줄을 몰랐다. 어떤 병이냐면 사장병이 도졌다는 겁니다. 언제나 책에서 보았는데 역대 패망한 중국의 황제 중 성군이 아니었던 이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거 진짜 뼈 때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니 나라를 망하게 만든 황제들도 집권 초기에는 현명하고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역사책을 통해 만난 유명한 폭군치고 왕위에 오를 때 총망받지 않은 이가 드물었다. 그랬던 그들이 왜 변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작은 성공 체험에 감춰진 숨은 나를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성군이 되고 작은 성공을 이루다 보니까 말년에 이제 패망으로 이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흔히 큰 성공을 위해서는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라고들 한다. 작은 성공을 체험하면서 생기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 승부처에서의 판단력, 긍정적인 마인드 등이 향후 큰 성공을 거두는데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면도 있다고 저자가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러나 작은 성공이 이면에 숨겨진 날이 있다. 성공의 도치, 자만심, 자신이 다른 이와 다르다는 우월감. 이 우월감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 더 조심해야 하는 거죠. 이제 교만에 빠지면 인간은 패망으로 이르잖아요. 교만의 선봉은 패망이라고 또 패망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의 거랑과 주왕, 백제의 의자왕 등, 그리고 삼국지의 손권 같은 영리한 군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 말년에 완전히 패망의 길로 들어섰죠. 이런 주왕이나 의자왕처럼 수많은 왕이 초기의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바로 이 숨은 날을 보지 못하고, 숨은 날카로운 날을 보지 못한 거죠. 그 숨겨진 날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목을 파고든 것이다. 이 저자가 젊은 저자인데 이런 것을 꿰뚫어 본다는 게 저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말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는 공간이 바뀌면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바뀌게 되고, 그러한 시간들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게 되며, 생각이 바뀌면 곧 미래의 주어질 삶의 결과를 바꾸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귀에 공감했고, 수많은 SNS를 통해 해당 작품의 사진이 퍼져나갔으며 온갖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습관이 바뀌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운명이 바뀐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이 책의 독자들 중 대다수를 차지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준다. 어느 곳에 사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삶의 공간을 좀 더 쾌적하고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라 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되게 들릴지 잘 안다. 나 역시 지금과 같은 쾌적한 삶의 공간에서 삶을 영위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이 말이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다.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두 가지인데, 우선 나를 위한 최고의 삶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계속해서 가꿔야 되고요. 지금은 좁디 좁은 옥탑방에서 살지만 그 월세를 내기도 버거운 여건이언정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사는 공간보다 더 나은 공간을 반드시 차지하고 말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표는 원대하게 하고 이 안에서 일단 조그만 전진을 위한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 터전에 대한 욕심이 곧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의 원천 중 하나이다. 이것도 진짜 뼈 때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의 터전을 개선하고 싶은 욕망, 이게 결국은 일을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지 않은 가운데 좀 더 현실적으로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 살고 있는 공간을 내 생활 여건에 맞춰 좀 더 쾌적하고 발전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기왕이면 공부하는 혹은 업무를 보는 책상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자. 이런 것부터 정리하면서 주변을 이제 가지런히 하는 것을 하고, 원대한 꿈으로 이제 더 큰 집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큰 사무실을 갖는다든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조그마한 것부터 이제 개선해 나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입장을 기다리는, 이제 장사할 때 이야기입니다. 입장을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한 배려에도 신경을 썼다. 보통의 식당들은 번호표를 뽑고 대기에 들어간 손님은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해서인지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손님들이 가장 중요했다.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큐브를 제공하고 맞추도록 했다. 단순히 큐브를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면을 맞추면 음료 한 병, 6면을 모두 맞추면 곱창 1인분을 서비스로 주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이벤트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컸다. 손님들은 마치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서듯이 왁작지껄 웃으며 기꺼이 기다렸고, 대기줄에 서서 일행끼리 경쟁적으로 큐브를 맞췄다. 지루할 틈이 없었다. 오히려 큐브를 다 맞추기 전에 자리가 날까봐 조바심을 내기까지 했다. 그렇게 한 면 이상 큐브를 맞힌 손님들은 그것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렸고, 그 사진 의시태그에 부야스 곱창이라는 상호가 자연스럽게 홍보되었다. 아, 진짜 대단한 주인공인 저자인 것 같습니다. 배워야 될 점이 많습니다. 나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사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잘하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그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또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얄팍한 사장이 만들어낸 말이 분명하다. 그런 것 같아요. 사장이 있을 때 사장이 볼 때 잘해라. 사장이 있을 때도 잘하지 않으면 사장이 없을 때는 오죽하겠는가. 대부분 경영자는 늘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린다. 어떤 직원을 데리고 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가 나갔을 때 있게 될 손실, 나가려는 그를 붙잡아 두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보상과 그렇게 붙잡았을 때 그 직원이 내게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이득, 그런 계산기를 다 두드려보고 계산을 거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값을 사장이 이제 속으로 정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냉정한 말로 들릴 수 있음에도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몸값을 확정하여 지불하는 것은 경영자지만 실제 그 몸값을 정하도록 만드는 것은 나 자신, 직원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값을 정하는 거는
사장이 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종업원이 그 자신이 정하는 거니까 사장이 안 보더라도 잘해라 이런 말이 참 웃기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자기 몸값을 정하는 거다는 거죠. 수십억을 호가하는 슈퍼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는 KTX, 하늘을 나는 제트기 등 세상에는 온갖 빠른 것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훨씬 더 빠른 것이 있으니 기회. 그 중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자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나이는 어린 것 같은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주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점점 세상을 보는 눈이 트이고 나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그 기회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기회를, 나만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나 역시 빨라져야 했다.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운과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이다. 운과 타이밍은 매우 중요하지만 당신이 고민하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순식간에 지나가고 만다. 생각이 떠오르면 빠르게 시도를 해야 한다. 시도해서 잃는 돈보다 시도하지 않아서 치르는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연이어 궁리하고 주저없이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 돈을 일부러 투자하더라도 그래서 그 치르는 기회비용이 시도하지 않아서 치르는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시도하면서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니까 계속 실행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틈만 나면 수첩을 펴 들고 이런 저런 것을 적는다. 수첩에 적힌 것은 내가 이룬 현실이 되었고 현실이 되고 있고 앞으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생활 패턴이나 여러 가지 삶의 여건상 디지털 기기 사용에 더 익숙한 이들도 있다. 그런 이들에게까지도 들고의 펜을 사용해 손으로 직접 글씨를 적어서 기록하는 것만이 우월하다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저도 이제 열심히 스마트폰에 적는데 사실은 노트에 적는 게 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고 그게 더 아이디어의 원천인 거는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잘 되지는 않네요. 하여튼 그래도 스마트폰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열심히 입력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든 하루에 한 번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글로 정리해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라고 권하고 싶다. 즉 일기를 쓸 수 있으면 일기를 쓰는 게 최고 좋은 거죠. 적자 생존, 이 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적자 생존이 아니고 적자 생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세상도 오로지 적는 자가 생존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이런 말이죠.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